회기에 증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께 새로운 구민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민보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와 4개년 계획 수립 개요 설명, 시정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구민비전 시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주시면 됩니다. 국회의가요,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희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민선 7기 4개년 계획 수립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의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은희입니다. 민선 7기 시정 비전 및 운영 방향 수립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구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6월 29일 인수위 동료와 함께 구의시로 전달된 공약사항과 시민 전문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외부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약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시장 주재 공약사업 추진 계획 보고회 등 논의 과정을 거쳐 100대 공약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과 전략 과제를 중점 배분하여 시정 비전 및 운영 방향 그리고 핵심 사업이 담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시책들에 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성과 분석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장채영 구의시장님께서 민선 7기 구의비전 4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취임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께 나름대로 저희 앞으로 4년 추구할 정책 비전 설명드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마침 이제 계기를 맞아서 제가 간략하나마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서 언론들께 저희 그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제안으로서 제가 여기 도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으로 4년간 꾸미를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구미시의 곳곳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는 뭐라고 조사와 발굴 또는 탐사 이런 걸 가지고 좋아하는데, 제가 그동안 제 고향 구미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모르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구미에 아직도 동네 이름조차도 산촌이라는 곳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산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전히 공간에 가보면 우리 구미가 모바일 전자산업도시라고 또 ICT 도시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섬유를 중요하게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동안에 우리 선입견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기업에 가보니까 우리 이병철 전 회장님께서
친필로 쓰신 기호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심으신 나무들이 그대로 아주 멋있게 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꿈에서 제일 멋진 공원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꿈을 저는 많이 봐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곳을 함께 직접 보고 즐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감명도 받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구미는 주거와 또 공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주거와 공단이 함께 되어 있는 삶, 나아가서는 문화와 경제가 함께 되어 있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한 단계 발전하는 구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난 100일 동안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더 보고 또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정책적으로 보상해야 된다. 또 결정적으로 실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 여러 부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가서 구미가 처한 현실들을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이 구미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참 독특했습니다. 다른 산업도시, 공업도시들은 대체로 하나의 업종으로서 고철은 철강, 창원이면 조선, 좀 어려워진 군산이라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구미는 우리가 전자산업도시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첨단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에 가서 설명이 좀 복잡했다.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그것의 사업을 설명하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주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웬만한 일반 시군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사업들이 사실 진행되는데 구미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좀 별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와 같은 또는 뭐 과기부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과학기술을 다루는데 그런 데 가서도 이 우리가 공중으로 하늘을 구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구미를 이끌어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절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이제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 구미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현실은 복잡한데 이 구미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삶은 삶 자체는 물론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시장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좀 단순하다 이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진행 과정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박한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 것을 다 맞춰주기는 못하고 있다는 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총 100개로 100개라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이제저제 하다 보니까 좀 100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거 때에 제시했던 그런 공약을 합치니까 대체로 76개 그리고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12개 시민 참여 공약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또 12개 혁신 정책 공약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몇백 대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는 이 정치인들이 무슨 뭐 10대 공약, 50대 공약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100대 공약을 내는 걸 잘 몰랐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 구미가 처해져 있는 그 복잡한 현실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신적으로 구미를 전면적으로 한번 변화시켜야 된다. 그럴 때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0대까지 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약이야 누구든지 세울 수 있지만 돈이 작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대체로 한 2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가 그래서 국비 1조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을 저희 필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비는 1,000원, 그리고 시비랑 8,000원, 그리고 민자든 기타 4,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현시키 나가기 위해서는 국비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에게 어쨌든 공모사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금방 올라오면서 보면 보신지 모르겠지만 말그림이 있죠. 딱 올라오는 말그림인데 제가 보니까 말들이 키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공직사입니다. 누구도 튀어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키로. 그렇지만 이제 공직사에서 그 이런 말도 있고 또는 지금 말도 있고 좀 다양한 말들이, 그래서 저 그림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역동적 그런 많은 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 출신이니까 그래서 공직사는 기본적으로 좀 평준화된 게 특징이지만 그 가운데 저는 많은 말 이런 말을 만들어내야 제가 성공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흔쾌히 도움해 주시고 드립니다. 언론 자체 누락 세원을 적극 강화하고 실제로 우리 국민은 다양한 재산이 많은 곳입니다. 자원도 많고 이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또 경상경영 물론 행사성 정리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약간의 양해를 구하자면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말 구미의 도시재생인데 이 도시재생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역시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의 공직자들, 아마 구미 시민들도 우리 구미가 이렇게 급속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모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힌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자면 다른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보고 필요할 때는 외국으로 가서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많이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언론 특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현영 기자님 같은 것을 부탁을 드리고서 합니다. 외국에 가는 데 대해서 아주 금기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시즌 비전과 전략을 수많은 공약 사업을 토대로 해서 신규 사업과 전략 과제를 점점 발굴해서 4개년 계획을 검토를 마련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리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표 슬로건이 참전변화 행복한 꿈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행복한 꿈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뭐겠는가? 이 도시가 꿈이라고 하는 도시가 웬만한 어려운 정치 경제의 동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돼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꿈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큰 도시의 삶의 동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행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최소한 줄이는 이게 저희 목표인 것이고 저는 이것을 실현하는 목표로서 다 함께 누리는 자치, 공감을 부르는 소통을 중요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생을 만드는 혁신, 국민은 어쨌든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뭘 실현할 것인가 역시 복지를 실현하는 그것이 저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민선 7기 동안 크게 보면 5대 핵심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러니까 구미는 지금 원도심도 위축되어 있고 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단이 제1공단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 공단을 다 재생해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미형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반성장 산업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역사 문화 기산점,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잊혀졌고 또 제대로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유산 등 유교유산, 저는 특히 이제는 100년 역사가 넘은 기독교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들이 문화유산으로 성격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약자 공감을 이루어져 나아가서는 공유도시.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는 오직 우리 개인의 삶에만 치중했고 또는 자기 조직의 분명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이래본다면 이제 우리 도시는 누구나 다 함께 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함께 소유하는 도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의 방안입니다. 이에 바탕적으로 중점 추진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은 좀 거창하게 제가 제시하는 것이 국민 변화에 대한 중점 추진 시책 4가지를 설정했습니다. 5대학교 50은 5개 국가 산업단지에 50만 연구실의 기반을 깔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안입니다. 그래서 5대학이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업경제와 정주 여건의 동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미에서 10배인데 10, 그러니까 구미형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서는 기업 투자 유치 10조를 저희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일자리 나아가서는 매년 일자리 2만 개씩 목표로 삼고 청년 창업 일자리 2만 개 추가해서 10만 개, 그리고 5분단 중심의 전략적 투자치를 강화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체제를 개선해서 10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 재생 3 곱하기 3, 그러니까 신재생, 인간 재생, 나와서 지역 문화 재생,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KTX 구미 정차,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 조기 실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미 관문 시외버스 터미널 개선,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도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반려 이분들만이 구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미 발전의 전망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처럼 다양한 현안을 두고서 서로 아주 극과 극을 다른 논의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 것인가, 시민 참여를 통해서 풀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시민 감사관 등 열린 감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문가 정의를 통한 인사혁신 등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미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부터 다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현재 구미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민원 사항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다는 새로 만들어진 옥계, 산동지역 또는 오량, 공고 이런 지역에서 교통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물론 산업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의 도입을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는 바로 중심이 없는 도시입니다. 구도시만 5개 있는 도시. 이 도시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시 새로운 통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미 시내에서 가장 민원이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차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특히 이제 화물차 주차에 대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화물차의 공용 차고지를 호텔로 설계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백화점이 들어와야 된다는 데 시민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 지역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물론 이 문제는 지역 상권의 형성을 연관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물론 교통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하지만은 IoT, ICT 등 정보화 기반을 두고서 우리는 적어도 삼성이 있고 LG가 있는 SK가 있고 하나가 있는 이런 도시만큼 처음단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고도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반 성장 산업 촉진 프로젝트입니다. 구미는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밴드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7차 밴드, 8차 밴드도 넘는다는 그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일방적인 성장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좀 한계에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5공단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여기에 제가 공약을 내세웠던 만일 원하는 기업인이 있다면 무상임대도 역시 일정기간 무상임대도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하죠. 현재는 한 3만 평 정도 있지만 한 10만 평 정도를 늘리고 또 더 이상 무상임대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많은 기업인들은 무상임대를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자기가 공장 부지가 일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무상임대가 저는 가능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 관련 단체를 아우르는 총괄 협의체, 기업 현장 소통, 무엇보다도 현장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업 협의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 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 조건이 현재 비정규직화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정규직화를 줄일 것인가 그것이 저희 정말 고민입니다. 어쨌든 현상이 현재 비정규직화 심화됨으로써 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노동자의 집을 조성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청년 창업을 실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문화재 살리기. 그래서 문화예술의 역사, 우리 구미는 물론 문화도시란 말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체계화되지 않고 좀 산만하긴 하지만 이런 문화예술의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화, 그래서 좀 전문성을 고조화시킬 수 있는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현재 이철우 지사가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북문화재단과 함께 이 도비 사업에 참여하고 그런 점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우리 시청에도 이 문화예술을 다루기도 합니다만 이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어도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별로 접근 안 했던 문화라고 하면 노동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새롭게 이제 조성하고 발굴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 국민문화재단의 실행에 나가도록 작전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꼭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그냥 스포츠대전으로 만들고 만다면 그것은 허무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전으로 만드는 것, 문화예술체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저희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상과 영화 관련 교육 공간을 만들고, 또는 나아가서는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경북민족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대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새마을 테마파크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 외에도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 나아가서는 꼭 필요하다면 제1 공간에 있는 공장, 사용하지 않는 공장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경북민족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한번 구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지식 공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그 동네 서점을 활성화로 실행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또 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전자식 화폐로까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품권을 만들기 때문에 전자식 화폐 도입도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시민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형 스포츠 구단, 야구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축구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녹지 공간을 활용하는 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차 공간이라든가 또는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새로운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막바로 5번으로 갔습니다. 제가 네 번째 사회적 약자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5번으로, 4번인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지역을, 우리 구민은 며칠 전에 그 보도에 의하면 출산율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높은 곳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상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출산육아 정책을 획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육아 정책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비 엄마, 병원 진료, 교통비 등 출산육아 정책을 중점으로 추구하고, 정보식 무상교복, 무상급식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인동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은 원룸촌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촌을 지어가면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룸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이게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긴급 복지 지역 밀착적 긴급 복지 실현 제도를 추구하겠고, 여기에는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까 말한 스마트 시티를 통한, 스마트 콜을 통한 다양한 실현을 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생활 체육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도 오늘 초대 받으셨습니다만, 이주 노동자들 위한 상담센터를 또 활성화하고 현재 짓고 있는 단말센터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의 문제에서 우리 구매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구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로컬 푸드들을 구매 기업들이 최대한 사용하고 이용하도록 정책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 두고서 이제 구미 대표 브랜드 운동을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의 그것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구상은 있지만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이 구미 새로운 도시 브랜드 운동 이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의 다 제가 집안의 방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4년 후에 구미가 어떻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가. 그 방향은 시민 공감 지표라고 하는 것과 시정 공통 지표라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 지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보험단 유치 실적을 최대한 확장하겠다. 현재 29%인데 적어도 84%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도 책정 지수가 어쩌다 1등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지금 81점인데 앞으로 90점 되도록 100점 만점에 90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공통지표. 첫 번째는 이 구미가 지금도 안전한 도시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 현재 CCTV가 2,300여 대인데 앞으로 더 확충해서 3,600대로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체육시설을 현재 앞으로 500개, 현재는 407개로 있습니다. 500개로 확충하고 공원도 147개입니다만 163개로 확충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경비 지원력을 상당히 늘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95억을 400억으로 내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부는 400에서 450개 이렇게 쭉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우리 구미의 생산이 44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조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수출이 283억을 350% 수출을 목표로 전력 투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여기 현재 43만 인구를 50만 인구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약에 대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결정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 많은 응원과 전력을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제대로 뭐가 갔는지 모르겠다, 주말 한산이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겠지만 질문하실 분들이 마음을 크게 생각하고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또는 언론인께서 예전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육 예산을 되게 많이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민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사무부장 김수경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제가 방금 적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데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또한 또그 구미시가 젊은 도시로 부흥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드릴 것이
현재는 그 3만 3천 명에게 171억 원이 나갑니다만 전면 확대하면 5만 7천 명에 312억 원, 141억 원을 전면해서 312억 원이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저도 우리 구미가 자랑하는 우리 젊은 도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부담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교복의 경우는 2020년 중학생 신입생 공복 지급을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고등학생까지 되어가겠습니다. 전면 적용하게 되면 연 27억 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하고 의논돼야 된다. 이런 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특히 육아 마음들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말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공원의 확충,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탐내는 것은 역시 그 새마을 테마파크가 있는 테마공원은 7만 5천 평입니다. 저기 건물을 짓고 나면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들을 저는 그리고 육아를 특별한 다양한 시설들을 그리고 의회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드리는 게 저는 저 공간을 정말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CR이 멈추고 있다. 이 점을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이 대공원 만든 것이요. 저기 어린이 대공원 좀 만들어주세요. 여전히 전혀 하겠습니다만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10번째가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공간을 잘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거지만 우리 5개의 구도시 대체 하나씩은 설치하는 쪽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공약에는 김유영 청소년 영상센터를 했습니다만 유명한 초기 우리 영화 감독, 우리 구미가 유명한 영화 감독 나은규를 첫째 영화 감독을 뽑지만 뭐 두 번째로 뽑는 김유영 감독을 이름을 딴 청소년 영상센터를 여전히 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미는 사실 찾아보면 다양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단일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비를 받아가다 보니까 단일 사업, 단일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또는 기존 건물은 복합 건물. 예를 들어서 여성이 필요한 공간이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연관되어야 되고 또는 육아와도 연관되어야 되고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야 돼요. 한 가지 목적에 한 가지 건물로 자꾸 만들어서 운영비만 늘리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으로서 저희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도 그게 잘 될는지 정말 저희 국민들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예. 사면에 경북 민족 독립운동가 기념관 설립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에 조명해서 일련한 항일 독립운동가나 투사들 사실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구미 출신 허영식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현재 이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운동에 있는데 운동 내압돼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가기 어렵지만 내압 가는 데는 아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의성 김씨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가 가까운 구미에 대구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구미에 해놓으면 대구에서도 보러 온 사람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마을 테마공원이 돈 만들고 앞으로 인물단지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또 뭐 누구 지옥이라고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 답도 제대로 못하고 국회에서까지 저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새마을 테마공원은 현재 도와 시가 5억 내가지고 현재 그 농력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장에서 뭐 그럴 수밖에 운명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일단은 이제 경북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도록 협조하는 서로 협조 안 할 수 협조해야만 되는 그 이유는 이게 서로의 반반이 그래서 구미시가 거기에 개입 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경북 독립운동가는 기념 짓겠다 하는데 이렇게나 반발이 많은 곳이라면 구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짓겠다가 하면 저거 환영할 것입니다. 다른 곳이는. 그래서 저는 뭐 꼭 거기 안 지어도 뭐 지금 비어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공장은 뭐 해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건 내가 마음 편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을 모시려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허영식 장관을 빼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저런 백마타고는 초인이라고 불렸던 그 허영식 장관 우리 구미 시민들이랑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마디로 이런 뜻이겠죠. 뭐 이념적인 관계는 없는 한 저는 거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박상희 그분도 당연히 거기에 모시도록 그분의 업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편협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적어도 뭐 성주, 상주, 김천 이런 데 전국 서구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거기에 알리는 교육장으로 만들어가 하는 것이 저희 소박한 생각입니다. 이게 뭐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대구왕 뻘쭘하는 최두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미시에서는 얼마 전 금융기관 회의와 전문가와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미는 정말 그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이렇게 소상공인이 많은 이유가 뭘까 고민까지 사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구미에서 소득이 기본적인 소득이 높지 않다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맞벌이의 한 방식으로서 이런 다양한 소상공인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광평도 이런 골목에 들어가면 거의 한 집 건너 하나씩 미용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여성들이 가족 경제에 기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또는 그 직장을 나왔을 때 젊은 날 직장에 나왔을 때 이런 소상공인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원병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중심뿐만 아니라 선산을 살리려면 역시 공항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또 인동을 어떻게 좀 바꾸려면 인동시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과정과 연관시켜서 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권과 의논해서 현재 상품권을 확장하고
현재 그 전자화폐도 또 아까 말씀대로 추가하고 있는데 우선 500억 원 규모로 시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사실은 그 다른 도시나 또 외국 사례에 본다면 이런 그 지역화폐의 도입이 성공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유가 뭔가를 아주 세심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특례 보전과 이자 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별로 큰 액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는 뭐 40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증금을 한 50억 원 확대하고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고 또 지원 금액도 1인당 2천만 원에서 앞으로 3천만 원을 상향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운전 자금에 있어서 신용 등급 때만 또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신용 등급을 거의 무시해 갖도록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생산에서